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왓처 13, 14회 영상입니다. 16회까지 끝나고 나서 이미 올렸던 그 13, 14회 영상을 수정본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명작에 대해서 제가 아주 바쁘게 만든 영상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 또 그 13회, 14회가 아주 중요한 회로 잘만 만들면은 1회부터 14회까지 중요한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작입니다. 시간이 지나고도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제 스스로도 이왕이면 조금 더 좋게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많이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하는 이런 형식의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드라마나 영화 있으시고 추천해 주시면 앞으로 영상에 제작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13, 14회의 줄거리를 빠르게 말씀드리면서 거기서 중요한 1회부터 14회까지 이 드라마를 기억하고 요약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한꺼번에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태주의 남편, 여기 있습니다. 윤지훈. 한태주의 남편 윤지훈이라고 했죠. 이 윤지훈이 나타났습니다. 박진우, 박 차장의 변호인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나타난 거죠. 이렇게. 자, 그때 이제 그런데 만났는데 그때 박 차장이 그럽니다. 마음의 상처, 윤지훈 변호사, 지금 전 남편입니다. 한태주의 전 남편인 갑자기 나타난 이 윤지훈 변호사의 마음의 상처가 한태주 변호사님 때문이 아닌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한태주는 전 남편인 윤지훈한테 묻죠. 나 이제 안 미워? 라고요. 자, 이제 영군이 한태주한테 물었더니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영군의 어머니 있죠? 영군의 어머니가, 김영군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뒤늦게 영군 어머니의 그 옷에서 땀하고 혈흔 같은 게 나왔대요. 발견됐는데, 검사 결과가 늦게 나와갔는데, 그 결과가 어떤 거였냐? 영군 어머니 말고 제3자의 그 땀과 혈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에 한태주가 재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검찰 쪽에서 막으려고 합니다. 검찰 쪽에서. 그러면서 거북이가 나타나서 이 한태주 변호사로부터 증거를 빼앗고 한태주와 그리고 이 윤지훈에게 고문을 한 거죠. 손가락을 자르고 그렇게 고문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과거의 기억이 나타납니다. 그 장면이, 고문했던 장면이. 그런데 여기 이제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 그 거북이가 한태주한테 묻는 거예요. 누굴 고문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한태주는 벌벌벌 떨면서
알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남편을 손가락을 자르라는 거군요 하면서 윤지훈 변호사 이 전 남편의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였습니다. 자, 한태주가 전 남편 윤지훈 변호사한테 복수하고 싶어? 라고 물었더니 윤지훈이 그렇게 말합니다. 복수하고 싶어. 박 차장을 꺼내가지고 배우가 누군지 왜 그랬는지 내가 알아내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박 차장의 변호인이 한태주하고 윤지훈이니까 도치강하고 만납니다. 윤지훈 변호사 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 박 차장이 마약을 이렇게 마약을 빼돌렸죠. 마약을 빼돌려서 번 돈으로 고위층 높은 사람들한테 로비를 했는데 그 명단을 넘기겠다. 명단을 넘길 테니까 대신 두 가지를 해주라. 혈압약 주고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 독방으로 좀 옮겨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도청항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죗값을 치르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한태주가 도치광한테 말합니다. 전 남편 윤지훈이 지금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말하니까 도치광이 협상 분위기를 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윤지훈 변호사가 하는 말이 한태주가 말했죠 하면서 싸늘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잘 안 되고 나니까 이제 윤지훈이 어떻게 했느냐. 이 김영군하고 한태주를 납치해가지고 인질로 삼아서 박 차장을 꺼내달라. 이렇게 도치강을 위협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윤지훈이 어떻게 하느냐. 조폭들하고 같이 한태주 사무실로 갑니다. 한태주는 그걸 보고 책상 밑으로 재빨리 숨죠. 자, 그런데 이제 찾다가 한태주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가려던 윤지훈이 조폭들도 나가고 한태주는 이제 벌벌 떨면서 책상 밑에서 숨어 있는데 윤지훈이 밖으로 나갑니다. 나간 줄 알았는데 이윤지훈이 어떻게 한 거냐면 나간 척, 문 닫는 척 하면서 그 한태주 책상 사이로 슬그머니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한태주 변호사한테 폰에 어떤 문자가 오느냐. 전 남편 윤지훈이 약물 중증 중독이다. 그리고 사무실이 가짜다 라는 문자가 옵니다. 그 문자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윤지훈이 뭐라고 말하냐. 태주야, 뭐해? 엄청 소름 끼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태주를 이렇게 인질로 삼았죠. 자, 이제 김영군에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있느냐. 영군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마음정신과인가 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 김강욱이라고 있었죠. 예전에 김강욱 형사 그리고 박찬희. 박찬희. 여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장사회가 있습니다. 장사회. 설립자가 누구고 그리고 현재의 보수가 누군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북이라고 있죠. 손가락을 절단시키는 그 범인 1대 거북이가 있고 2대 거북이가 있고 3대 거북이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봤는데 옆에 적혀 있는 이것들은 뭐냐. 그 거북이에 의해서 살해당하거나 손이 절단된 인물들입니다. 이것만 잘 한번 판단해 보셔도 지금까지 14회까지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면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전체적인 줄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먼저 한번 손을 정리해 드리죠. 자, 1대 거북이는 아직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대 거북이가 누구였습니까? 2대 거북이 김강욱 형사였습니다. 1, 2회 때 나왔던 김강욱 형사. 나중에 장혜록한테 총이 맞아 죽죠. 김영군을 죽이려고 하다가 장혜록한테 총 맞아 죽은 그 김강욱 형사. 자, 이 김강욱 형사가 2대 거북인데 2대 거북이 때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한태주하고 윤지훈 손가락을 절단한 바로 그 거북입니다. 그리고 이제 1회, 2회에 보면요, 아마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그 유괴범이 있었죠. 손병길이라는 유괴범. 그 유괴범을 총으로 쏴 죽였던 거북입니다. 자, 이게 2대 거북이. 그리고 앞에 있는 시간에서 나왔던 3대 거북이는 나왔죠. 이름이 박찬희 3대 거북이. 이 사람이 이제 이 거북이가 경찰이었죠. 박찬희도. 자, 이 거북이가 죽인 사람 이동윤 검사 기억하십니까? 이동윤 검사? 예, 이동윤 검사. 신장 이식 수술 관련해서 그런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옥상에서 밀려서 떨어져 죽은 그 검사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김재명 누군지 아시죠? 김영군의 아버지 김재명 그 욕실에서 아주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그런 손가락이 절단됐던 김재명.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직전의 그 드라마에서 회차에서 민영기 지방검찰청장 있죠. 지검장. 네, 민영기 지검장. 한태주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교섭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들어와서 민영기 지검장을 총으로 죽이고 그리고 마치 자살한 것처럼 이렇게 손에다가 총을 쥐어줬던 그 거북입니다. 자, 이렇게 들으시면 앞에 있던 많은 장면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앞에를 보신 분들은. 자, 아직 1대 거북이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김강욱하고 박찬희가 범인을 잡다가 다쳐가지고 치료를 받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행복마음정신과. 근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서 윤지훈 이 변호사도 치료를 받았던 겁니다. 네. 그런데 알아보니까 어떠냐. 행복마음정신과는 그 윤지훈이 치료를 받은 지 얼마 후에 의사가 어디로 다른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병원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그 진료 자료들, 진료 기록들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김영군이 조사해 보니까 윤지훈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윤지훈 사무실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김강욱하고 그리고 박찬희의 진료 기록은 없는 겁니다. 자, 그때 윤지훈 나타나고 조폭들이 떼거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폭들하고 이렇게 뭐 쇠파이프로 김영군이 막 멋지게 싸우죠. 근데 싸우다가 윤지훈의 그 칼에 약이 묻어 있어가지고 윤지훈의 칼에 이렇게 찔려서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군도 역시 이렇게 체포되게 됩니다. 자, 2명을 체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윤지훈은 어떻게 하느냐, 인질들을 잡고 이제 박진우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가위를 가져옵니다. 절단기.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한태주가 차라리 나부터 내 손가락을 자르라고 하면서 영군이는 손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윤지훈이 이제 엄청 화가 난 거죠. 자기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윤지훈이 뭐라고 하냐, 아니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넌 늘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장면에서 또 한편으로 이제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그 거의 같은 시간에 도치광이 박 차장에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혈압약을 주려고 왔죠. 조사실에.
그런데 혈압약을 딱 줬는데 박 차장은 아주 이렇게 여유롭습니다. 예, 박 차장은 여유롭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 차장이 그 혈압약을 먹고 나서 갑자기 가슴을 잡고 쓰러집니다. 도치광이 마약 약간을 그 혈압약 속에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막 쓰러져 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하죠. 그때 이제 도치광이 그럽니다. 장사회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말씀 하셨죠, 형님. 작은 희생을 뭐 무릅쓰고 큰 범죄를 막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형님이 이렇게 그 작은 희생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형님이 이제 희생자가 되니까 제가 말했던 말 맞죠?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치광이 묻습니다. 진짜 궁금한데 영군이 엄마는 김영군의 엄마는 누가 죽였어?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힘겹게 입술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그맣게 말합니다. 귓속말처럼. 아마도 도치광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장혜룡. 네, 여기서 일대 거북이가 누구가 되겠습니까? 장혜룡 반장입니다. 일대 거북이가 장혜룡 반장. 자, 일대 거북이 장혜룡 반장 죽인 사람들을 보면요. 김영균,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람들을 보면 김영균의 어머니 이 장혜룡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박시영 실장이라고 있었죠. 무일그룹의 박시영 실장. 원래 경찰이었다가 저쪽으로 무일그룹의 박시영 실장 있죠. 그 박시영 실장 손가락을 절단한 사람도 장혜룡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생태공원에서 나타난 시체들 있지 않습니까? 시체들. 거기서 아마 백성철 조폭 기억나십니까? 백성철 조폭. 백송이가 동생이었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길수라고. 이 시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손가락이 모두 다 절단돼 온몸이 벗겨져 있고 손가락이 모조리 절단된 그런 시체입니다. 이것을 장혜룡이 죽였습니다. 다치거나 죽였습니다. 자, 이제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두 명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박 차장 풀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또 이제 도치광이 뭐라고 하냐면, 자, 마약에 관련된 해독제를 줄 테니까 말하죠. 이 윤지훈 지금 어디 있는지, 그 윤지훈 직통 전화 번호나 전화를 빨리 주라 이렇게 말하니까 해독제를 받기 위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직통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해서 경찰들이 이 윤지훈 쪽으로 가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화로 윤지훈한테 전화를 겁니다. 지금 경찰들이 가고 있으니까 빨리 도망치라고 전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지훈이 도망쳐야 장사회를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사회를. 자,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막 자르려고, 김영군이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던 직전에 이 윤지훈이 멈추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한편 이제 박 차장은 이제 도치광한테 해독제를 잘라면서 해독제 제발 해독제 줘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뇌물 명단이 골프백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뇌물 명단을 도치광이 습득하게 됩니다. 자, 이제 풀려났죠. 김영군이 뭘 하냐? 윤지훈 잡으러 갑니다. 윤지훈 잡으러 가는데 이제 윤지훈이 남긴 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하죠. 그랬더니 윤지훈이 뭐라고 하냐? 나는 잔금을 원래 어떤 폐차장에서 받기로 했는데 내가 가면 아마 죽일 것 같으니까 뭐 김영군 당신이 가보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김영군이 그 폐차장으로 갑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도 잔뜩 조폭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폐차장에. 그러니까 장사위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 윤지훈을 자살한 것처럼 만들어서 글을 쓰게 만들고 자살한 것처럼 딱 만들어서 윤지훈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자리에서 김영군하고 거기 있는 장사회 쪽 조폭들하고 아주 막 열심히 멋지게 싸웁니다. 자,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장혜룡 반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망타진하죠. 김영군이 묻습니다. 왜 도운 거예요? 왜 저를 도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이제
너네 팀장이 부탁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윤지우는 어디로 갔느냐? 윤지우는 바로 이 3대 거북이, 여기 있죠? 둘째는 없으니까, 죽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누구? 박찬희가 있는 병원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죽이려고 간 거죠. 손가락 자르려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김영군하고 장혜룡이 윤지훈을 체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부터는 이제 한태주가 나는 거북이만 잡으려고 했는데 이 뒤에 장사회 거대한 거 이제는 나도 장사회를 사건을 처리하는데 장사회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주하고 치광이 이제 청장한테 가죠. 청장한테 가서 뇌물 명단을 넘기면서 장사회 관련자 수사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염청장이 경찰 윗선 엘리트들은 수사하는 것 싫어하니까 멈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한태주가 수사국장이라고 있는데 수사국장 경찰 쪽에 수사국장에 내연녀가 있고 숨겨진 딸이 있다는 사실 요거 언론에 밀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 그러면 수사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영군. 문제는 뭐냐? 이 장혜룡이 왜 거북이가 됐을까? 이겁니다. 장혜룡이 왜 거북이가 됐을까? 경찰서에 이제 장혜룡이 이혼을 했고 이혼한 부인의 딸이 경찰서에 왔는데 그 왔을 때 김영군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갑자기 이제 하는 말 중에 인간 다음이 어디서 올까요? 뭐 이런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군이 깜짝 놀라죠. 그런 말을 아버지가 평상시에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왜 하게 됐습니까? 또 위원이 어떤 이유로 이혼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어떠냐? 딸이 혼자 있을 때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그 강도가 딸의 엄지 말고 검지 손가락을 잘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강도가 누구냐? 여기는 지길수입니다. 지길수. 생태군에서 나왔던 지길수. 자, 그런데 빨리 한번 말씀드려보죠. 왜 그러면 이 지길수는 장혜룡의 딸의 검지 손가락을 잘랐을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장사회의 설립자, 맨 처음 설립한 사람 누구냐? 김영군의 아버지 김재명이었습니다. 김영군의 아버지 김재명. 네. 경찰대 출신 사람이죠. 엘리트. 그런데 이제 잡아가지고 잡아도 이상하게 풀려나는 거예요. 뭐 법원에서도 풀려나고 여기서도 풀려나고 잡아도 풀려나니까 법 외적으로 편법으로 불법으로라도 얘네들을 응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모임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장사회가 왜 장사였냐? 이거 불법 모임이니까 나중에 잘못되면은 옷 벗고 장사나 하자라는 모임으로 장사회를 설립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뭐 공동 설립자 비슷하게 누가 있었냐? 바로 여기입니다. 현재 보스 박 차장이었습니다. 박 차장. 이 사람은 순경 출신입니다. 순경 출신.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장사회 설립자인 김영군의 아버지 김재명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하들한테, 그 당시에 도치관도 부하였는데 그 부하들한테 뭐라고 하냐? 아주 나쁜 흉악범들한테는 잡을 때 손가락을 부러뜨려라. 그리고 손가락을 부러뜨린 이유가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항을 하지 못한답니다. 네. 그래서 지길수가 그렇게 손가락이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혜룡 집에 가서 복수를 해서 딸의 검지 손가락을 잘랐던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이 결국은 김재명부터 시작된 거죠. 김재명부터. 드라마상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김재명은 그러고 보니까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 겁니다. 참 희한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장여룡이 그 일을 마치고 경찰서에서 딸을 만났는데 딸이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했냐 이랬더니 뭐 여러 가지 손가락 관련된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장여룡이 눈치챈 거죠. 아, 김영군이 이제 알게 됐구나. 그래서 총을 장전하고 나서 김영군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군한테 말하죠. 보자. 그랬더니 김영군은 어떻게 했느냐. 어디로 가느냐. 장여룡의 집으로 갑니다. 장여룡의 집에 작은 딸 방에 들어가서 무서운 책을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장여룡과 같이 만나게 됩니다. 만났을 때 영군이 말하죠. 나 이제 기억난다. 나 이제 기억난다. 왜 그러냐.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전에는 이제 김영군이 그 기억을 잘 못했죠. 누가 자기 어머니를 죽였는지, 어떨 때는 도치강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얼굴이 뭐 장여룡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여기서 선명하게 장여룡으로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기억이 나기 시작한 거죠. 어떤 상황이었냐? 어떤 상황이었냐? 그 장면에서 상황은 잘 안 나오고 이 장여룡이 마지막으로 한 말과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나 본 거 잊어. 엄마처럼 되기 싫으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김용군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기억을 어린 나이에 잊으려고 하면서 기억이 이제 안 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는데 장여룡한테 그러죠. 김용군이. 이제 머릿속이 시원해졌어요. 그때 일도 다 기억나요. 이것이 13, 14회 마지막입니다. 자,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도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예, 이렇게. 자, 3대까지도 했고요. 네. 자, 참고로 밑에 하나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많이 너무 기네요. 자, 여기 장현구 경이라고 생태공원에서 발견된 시체가 하나 더 있죠. 장현구 경이. 이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살해당했을까요? 요거 알아내는 거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그 오상도라고 있었죠. 오상도라고 금고토리법인데 무일그룹 장부를 그 뇌물장부를 털어가지고 그 가져왔는데 뼈를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금고토리범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 이경혜. 부인은 아니고요. 그 사람은요 누구에 의해서 죽었을까요? 자, 결과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구 경위는 박 차장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경혜라고 하죠. 이경혜. 누구에 의해 죽습니까? 박 실장에 의해 죽죠. 박 실장에 의해서 죽고 그 박 실장이 이 이경혜의 시체를 생태공원에 묻는 바람에 그 생태공원에 묻혀있던 나머지 시체들이 한꺼번에 발견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13, 14회 줄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가능하면 가장 빠르게 드라마 전체를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영상이 많이 깁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최선을 다하고 싶은 더 좋은 영상으로 남겨두고 싶은 그만큼 멋진 드라마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